도시는 저마다의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기억의 순간들을 가장 오래 또 가장 묵묵히 품고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전 바로 여기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생긴 두 기차역을 통해서 한 도시가 과거를 기억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라는 곳이 그냥 기차만 타고 내리는 그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 설렘과 아쉬움, 그런 도시의 순간들이 켜켜이 쌓이는 말 그대로 시간의 집 같은 곳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두 주인공, 바로 도쿄역과 옛 서울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이 두 역을 좀 보세요. 붉은 벽돌에 저 중앙에 돔까지. 와, 정말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똑같은 얼굴 뒤에는요. 한쪽은 제국의 자부심, 다른 한쪽은 식민지의 아픔이라는 정말이지 전혀 다른 두 개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쌍둥이 같은 건물들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두 역의 설계자가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는 거예요. 도쿄역을 설계한 타스노 긴고는 당시 일본 근대 건축의 뭐랄까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요. 옛 서울역, 그러니까 당시 경성역을 설계한 스카모토 야수시는 바로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축 철학을 공유한 거죠. 하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제국의 심장에서 그 위상을 뽐내기 위해, 다른 하나는 식민지의 심장을 짓누르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 정말 시작부터 운명이 갈렸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게 서로 다른 운명을 안고 태어난 두 역은 20세기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게 됩니다. 과연 이 시간의 상처들이 두 건물을 어떻게 전혀 다른 재탄생의 길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도쿄역의 이야기부터 볼게요. 도쿄역의 여정은 나중에 보게 될 서울역에 비하면 비교적 명확했다고 할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지붕돔이랑 3층이 파괴되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워낙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2년 거의 100년 전에 그 웅장했던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대한 복원 프로젝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공중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도쿄역 건물 위 비어있는 하늘 공간을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도쿄역 부지에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즉 용적률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주변에 새로 짓는 빌딩에 파는 거죠. 우리 하늘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더 높이 건물을 짓고 그 대가로 우리 복원 비용을 대줘. 이런 셈법인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이 전략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무려 500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억 원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중요한 건 정부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와, 문화유산도 지키고 주변 지역은 또 개발하고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혁신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서울역의 길은 도쿄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입은 건 물론이고 산업화 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KTX 시대가 열리면서 하루아침에 심장이 멈춰버린 거죠. 텅 빈 역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건물의 운명을 두고 정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예쁘면 뭐하냐? 이건 식민 통치의 상징이고 아픈 역사의 잔재다. 당장 허물어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지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선 거죠. 이 뜨거운 논쟁이야말로 옛 서울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논쟁과 복권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태어난 두 역. 과연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현재의 모습은 각자가 걸어온 역사만큼이나 완전히 딴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쿄역은 과거의 영광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그 안에 고급 호텔과 명품 쇼핑몰을 들인 역사를 아주 세련되게 소비하는 상업의 중심지가 됐어요. 반면에 서울역은 어떨까요? 역사의 아픔을 굳이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역사를 성찰하는 문화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시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 아픈 과거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이 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민지 시절 권력자들이 위험을 과시하며 걷던 그 중앙홀이 이제는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됐고요. 최고의 층만 드나들던 VIP 대합실은 모두를 위한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재개관 당시 첫 전시의 제목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바로 오래된 미래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걸 딛고 서서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겠다. 바로 그런 선언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한 차이점 하나입니다. 똑같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지만 한 곳은 과거의 영광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했고 다른 한 곳은 아픈 과거의 공간을 재해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억과 도전에 대한 두 도시의 서로 다른 철학이 드러나는 거죠. 도쿄역은 과거의 완벽한 이미지를 복원해서 현재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고요. 서울역은 과거의 기억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이 두 붉은 벽돌역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억 위에는 과연 무엇을 쌓아 올려야 할까요? 어쩌면 저 붉은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대답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